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교과서 143쪽부터 145쪽에 있는 합의 기호와 그 합의 기호 성질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의 기호에 대한 생각 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수열 AN이 1, 3, 5, 7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추측해 보자라고 했네요. 자, 1, 3, 5, 7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플러스 2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1 플러스 공차 2의 n-1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1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81까지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인지를 알아보자. 자, 그러면 마지막 항에 있던 이 81이 몇 번째 항인지 알아보면 되죠. 자, 이 81이 2n-1일 때 그러면 2n은 82, n이 41. 즉 첫째 항이 1이었죠. 1부터 41항까지의 합이 되네요. 제 41항.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그 수열을 표현했던 합 중에 모든 항들을 1부터 n까지의 항의 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합의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이 시그마는 sum, 합에 해당되는 약자 S를 그리스 문자로 쓰면 시그마라고 하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는 시그마 다음에 여기 밑에 K는 1부터 N까지 자, 어느 항부터 어디까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K 그러면 이 K 여기가 1번부터 N번까지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서 AN까지 시작이 1이고 끝이 N이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AK에 대한 식을 1부터 N까지 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이나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하면 반드시 첫 항부터 어느 항까지 합만 표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하면 꼭 첫 항부터가 아니라 n이 n보다 작거나 같다면 n부터 n까지의 합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K는 반드시 그럼 K로 써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문자랑 두 개가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I, AI 얘 두 개는 반드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J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M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S라고 하고 싶다. S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에 다른 표현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1 더하기 4 더하기 7에서 28까지 합하면 자, 얘들 일반항을 우리가 이 자리는 사실 일반항을 쓰는 자리죠. 그래서 얘들은 플러스 3인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3의 n-1 해서 3n-2가 돼요. 근데 여기서 문자가 k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k-2 그리고 반드시 괄호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괄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썼다. 이것은 얘에만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2는 따로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괄호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8에 해당하는 숫자는 3n-2라면 3n이 30, n이 10, 10항까지죠. 그래서 1부터 10항까지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자, i는 4, 2i 13항까지 그러면 2의 4제곱, 2의 5제곱 해서 2의 13제곱까지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문제 1번은 지금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줘야 돼요. 첫째 항이 2고 얘가 20이라고 하면 지금 더하기 2씩 돼서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러면 이때 A에는 2 더하기 2의 n-1, 2n이다. 그죠? 자, 그리고 20은
그렇죠. 10항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 2K. 단항일 때는 굳이 괄호를 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3의 2의 제곱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해서 3의 n제곱분의 1. 얘들은 친절하게도 일반항이 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44쪽에 있는 문제 2번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합의꼴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1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K는 3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나타내어라.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13이죠. 13 더하기 4를 넣게 되면 17. 다음에 5를 넣게 되면 21 해서 땡땡땡 8까지 33.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우리가 생략의 표시를 쓸 때는 요거를 한 세트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2의 세제곱인데 여기가 반드시 시그마에서 얘들과 얘들의 문자는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k를 k로 썼듯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해서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n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은 우리가 어떤 덧셈에 대한 식들을 반드시 한 가지의 식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면 K는 1부터 시작을 해서 이 K가 1차죠. 1부터 시작을 해서 10항까지. 자, 얘들을 우리가 덧셈 식으로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2항은 2, 3 해서 어디까지 10을 넣으면 17까지 합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식에서는 3항부터 시작을 해라 했죠. 자, 그러면 얘가 A3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항은 잘 모르고 근데 공차가 2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니까 n-1을 하면 2고 그 다음에 공차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식에서의 an은 마이너스 5에다가 얘가 첫째 항 플러스 n-1d니까 이렇게 되죠. 즉 2n-7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k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식은 2k-7이 됩니다. 자, 그럼 이 17은 몇 번째 항인가? 17. 2n-7이 17이니까 2n은 24 해서 n은 12. 12번째까지 계산을 해주면 동일한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이었지만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2번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08부터 1004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108에서 112가 될 때는 플러스 4, 얘도 플러스 4.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나타냈을 때 108을 첫째 항이라고 두면 A는 108 플러스 4의 n-1, 즉 4n 플러스 104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나타낼 때 1004는 4n 플러스 104, 4n은 104를 빼주면 그쵸, 900. 자, 4로 n을 나누어 주게 되면 n은 22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25까지고 반드시 괄호, 얘가 일반항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해서 2K 플러스 104라고 써주면 되겠죠. 4K네요. 4K 플러스 104.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얘들을 내가 얘는 5번째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하게 되면 시그마 K는 5부터 1004가 몇 번째 항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일반항도 달라지는 식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마식에 대한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하기 한번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두 수열을 an과 bn이라는 수열을 함께 더했어요. 자, 그래서 1부터 n까지 나열을 해보면 a1 플러스 b1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a2 플러스 b2, a3 플러스 b4, b3 해서 an 플러스 bn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덧셈에서 괄호는 같은 것끼리 묶어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A1부터 A2 해서 AN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B1, B2, B3 플러스 해서 BN까지 따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식을 완성을 해보자. 자, 식을 우리가 얘들을 다시 표현을 시그마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괄호가 되어 있을 때 시그마는 이렇게 얘도 해당이 되고 얘도 해당이 된다. 해서 이 자리는 ak 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K가 들어가지 않는 상수 C에 대해서 얘가 곱해져 있을 때 그럼 나열을 해보면 CA1, CA2, CA3 해서 CAN까지죠. 자, 이 C가 모두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 C로 묶어주면 안에 들어가는 건 A1 더하기 A2, A3 해서 어디까지? AN까지죠. 그럼 얘들 식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C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두 가지 우리가 성립함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덧셈 이렇게 따로 되어 있을 때 K에 해당하는 이 아이들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써줄 수 있고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C는 앞으로 상수 나와서 이렇게 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두 수열의 덧셈에 대한 식과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마이너스와 그다음에 그 상수만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마이너스만 되어 있다면 좌변 첫 번째 식 AK-BK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A 1 빼기 B1 더하기 A2 빼기 B2 A3 빼기 B3 해서 어디까지? AN-BN까지 좌변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1끼리 A들끼리 해주면 A1, A2, A3 그 다음에 전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그렇죠.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시그마식으로 쓰면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변이 성립을 한다. 얘들도 성립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 지금 K에 관한 식이 없을 때 C가 결국은 몇 개예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C가 N개 있다는 뜻이죠. 그럼 좌변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해서 얘들이 C, 즉 요만큼이 N개가 나오게 돼요. 그럼 얘들은 뭐다? CN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앞에서 증명했던 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의 성질은 우리가 시그마 K는 1, 이 K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 K가 AK 플러스 BK로 되어 있을 때 분배가 가능하고 마이너스일 때도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 C가 곱해져 있을 때 이 C는 밖으로 뺄 수 있고 C가 N개 있는 식은 C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들이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들을 3AK식과 2BK식으로 따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3은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3 앞으로 빼고 2도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2번은 3이 1부터 100이니까 100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이 100개 있으므로 얘는 바로 30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얘들 이렇게 분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BK. 자, 여기서 4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 3도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자, 문제에서 얘들은 30이고 얘들은 20이라고 했죠. 그래서 4 곱하기 30 빼기 3 곱하기 20 120 마이너스 60이니까 얘들은 6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2번은 지금 3이 나와 있는 얘식 먼저 앞으로 빼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3의 시그마 K는 1, 10 AK 플러스 BK 마이너스 1. 그러면 3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얘들을 분배시켜주는 거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중괄호 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3에 얘들이 30 플러스 20. 얘는 1이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있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얘들이 40 해서 총 12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 있는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는 지금 9, 98, 997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자, 이들의 일반항을 추측해 보자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9, 98 뭔가 자리수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10, 100, 1000, 만 이런 숫자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빠지고 마이너스 2가 빠지고 마이너스 3이 빠지고 마이너스 4가 빠지게 돼요. 그럼 우리 일반항 AN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냐면 10의 거듭제곱, 첫 번째는 10이고 두 번째는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0의 n제곱에서 얼마만큼? 그 제곱의 n 자리만큼, n 크기만큼 빠지게 된다. 해서 A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쪽에 답이네요. 자, 2번. 얘들은 1, 2, 3, 4, 5, 7, 8, 9, 10자리죠. 그럼 10의 10제곱에서 빼기 10만큼 된 결국 몇 번째 항? 제10항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한 식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 10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아니라 자, 여기 K를 맞춰줘야 된댔죠. 그래서 10의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 자, 얘들도 역시 분배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에 10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얘들은 그러면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인 등비 수열이죠. 자, 그럼 얘들은 1부터 10항까지 등비 수열 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등비 수열 합 R-1분의 10-1분의 첫째 항 10 하고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1, 2, 3, 4, 5, 6 이렇게 더하는 식이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얘가 10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예요? 플러스 1. 그러면 얘들의 일반항은? 그렇죠. 공차가 1이고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인데 그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빼도 되지만 1에서 10까지이기 때문에 1에서 10을 더하면 11, 2에서 9를 더해도 11, 11이 5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빼기 55로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9분의 10 곱하기 10의 10 거듭 제곱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9가 그죠? 9개 나오겠네요. 1, 2, 3, 4, 5, 6, 7, 8, 9 해서 약분을 하면 그러면 1000, 1, 1, 1, 1이 9개 나오고 1, 2, 3, 4, 5, 6, 7, 9에 0 하나 붙여주고 빼기 55. 즉 아이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얘들은 5, 5, 0 앞에 지금 1, 2, 3, 4, 5, 6, 7, 8, 9, 열이죠. 열 맞나요? 지금 10의 10 거듭 제곱에서 빼주게 되면 9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게 10개 나오고 0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럼 얘들도 앞에 1이 지금 1, 2, 3개 나왔으니까 1이 1, 2, 3, 4, 5, 6, 7, 8개 1, 2, 3, 4, 5, 6, 8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숫자가 엄청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복잡한 식, 꼭 모든 게 등비수열, 등차수열이 아니라 합공식이 존재하는 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는 일반항에 대한 식들을 이렇게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합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 여기 생각톡톡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곱은 우리가 성립을 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자, 더하기랑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식들은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성립을 했는데 얘들이 성립을 할까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식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AK, AN이 일반항이 등차 수열 2, 4, 6, 8, 10 이렇게 표현이 되는 AN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A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러면 AN은 2K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BN이라고 했을 때 2K-1이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1이 되죠. 자, 얘들의 합은 결국 얼마죠? 30이 되고 얘들의 합은 2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얘들을 합한식을 곱한다면 결과가 얼마 나와야 돼요? 30 곱하기 25를 한 그렇죠. 75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얘들 식이 성립을 한다면 시그마 K는 1에서 5랑 지금 2K 곱한 거에 2K-1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2K가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들 식은 4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마이너스 2의 시그마 K는 1부터 5의 K. 자, 얘들 식 써보죠. 1부터 넣으면 1, 4, 9, 16, 25 빼기 2에 1, 2, 3, 4, 5. 자, 계산해 볼까요? 4에 곱하기 얘들이 30, 55 빼기 2 곱하기
15. 그러면 220 마이너스 30, 190이 돼요. 같나요?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와 더불어서 얘도 성립을 하지 않죠. 나누기도 우리가 역수의 곱으로 해석을 한다면 얘들도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시그마 성질에 대한 것들은 요만큼씩에 대해서만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의 식들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합의 기호와 합의 기호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합의 기호는 우리가 어떤 항부터 어떤 항까지의 합을 시작과 끝을 적어주고 일반항을 적어주면 그 어떤 항의 시작이든 시작과 끝 대해서 합 기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그 다음에 반드시 단항이 아닐 경우 우리가 필요한 항이 다항식이면 안에 일반항 다항식이면 괄호를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쓸 때 이 K에 관한 문자, 예를 들어서 AN이 2N-1이다 했을 때는 여기에 2K-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시그마 K는 시작점, 끝점 썼는데 2K-1이라고 쓴 것은 이 아이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요것을 주의해야 하고 시그마의 성질에서 첫 번째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있다면 얘들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분배해서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 AK가 있으면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C는 앞으로 빼서 C, 시그마 K는 1의 NA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시그마 K는 1의 NAK 곱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의 NBK는 우리가 시그마 K는 1 NAK 곱하기 BK라고 쓸 수가 없다라고 했죠. 나누기도 마찬가지. 얘들을 우리가 BK분의 AK라고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하면서 시그마와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내용을 복습하도록 합니다.